여자는 까놓고 말해서 이거 뭐 남자들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그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돈 아예 안 모았어도 노상관입니다. 근데 남자는 상관 있어요. 남자는 상관 있어. 매번 방송을 잘 보고 있는 만 28살 여자 취준생입니다. 또래보다 학교를 많이 늦게 들어가서 졸업할 때 이미 20대 후반이었고 현재 취업 준비를 하며 보니 28살이 되었습니다. 취준 생활을 하다 보니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해서 몇 년 동안은 연애를 쉬고 있는 상황이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취업하면 빡세게 모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고민인 부분은 여자가 30대 초라면 최소 몇천은 모았어야지 라는 말이 유튜브를 하면 여러 번 보이더라고요. 결정사 직원분이 운영하시는 유튜브에서도 여자가 30대 초에 최소 얼마는 모아야 된다는, 그 정도 안 모은 여자는 거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취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 후회도 있지만 어쩔 수 없던 부분이기에 현재 열심히 취준 중이고 이번 년 끝나기 전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런 말들을 보면 괜히 취업 후에 괜찮은 사람을 만날 때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지더라고요. 리섭님은 20대 후반 여자가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에는 이미 늦은 걸까요? 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글이었어요. 이거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인데 여성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조금 이상해지고 뭐 남자와 여자가 같다라는 이런 교육을 어거지로 시키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남자랑 동일한 느낌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중요한 거는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요 얼마를 모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통론이라는 게 터졌어. 여자들이 지들이 모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뚫은 거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돈을 못 모았다 보니까 그게 쪽팔리잖아. 그래서 오빠 나 3천만 원 모았어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풀로 받아가지고 3천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라는 게 이제 마통론의 핵심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야, 남자들이 근데 여자들은 왜 다 3천을 모았지? 3천이 국룰인가? 하면서 결국에는 다 결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남자가 볼 때는 여자의 절대값이 중요하지 않아, 모은 돈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남자가 얼마를 모았는지 절대값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뭐냐면 수입 대비 얼마를 모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입 대비. 그러니까 이 여자의 씀씀이가 얼마나 해픈지가 중요한 거야,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가 한 3천을 모았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여자가 생각은 있는 여잔가 보다, 이 여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모으려는 의지는 있는 여자구나 라는 생각 정도면 남자는 통과가 된다는 거야, 다른 것들이 괜찮으면은. 그래서 요즘에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단순히 그 사람의 취업을 언제 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몇 살에 얼마는 있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취업하는 나이가 다 다르고 대학을 언제 들어갔는지가 다르고 다 이런 건데 어떻게 몇 살에 얼마를 아니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돈을 어디서 모아. 내가 돈을 안 모았어도 내가 20대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고 어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내가 20대를 알차게 보냈다는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대학교도 다녔고 대학원도 다녔고 지금 충분히 열심히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것만 있으면은 여자는 까놓고 말해서 이거 뭐 남자들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여자는 그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돈 아예 안 모았어도 노상관입니다. 근데 남자는 상관 있어요. 남자는 상관 있어. 남자는 그래서 좀 빡센 거야, 결혼하기가. 남자도 돈 없을 때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자도 젊어서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 결혼을 해야 돼요. 물론 남자도 내가 모은 돈이 없어도 여자를 나한테 진짜 미친듯이 빠지게 하고 이러면은 돈 없는 상태에서 결혼이 가능해. 근데 나이가 남자가 30대 중반이 넘었어. 그러면은 애초에 여자가 나한테 빠지려면은 만남부터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만남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남자의 어떤 능력 같은 걸 보고 만날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여자한테 내 매력을 보여줄 기회도 없어져, 남자는. 그러니까 이제 저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지는 거지,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가지고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수입 대비 얼마 모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요즘에 무슨 진짜 병신 같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30대에 1억은 모아야 된다는 일단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1억은 진짜 네 집 개이름이 아니고요. 1억을 진짜 현찰로 모으려면은 한 달에 200만 원씩 4년을 꼬박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아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어떻게 4년 동안 200만원씩 모으는 게 쉽습니까?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저도 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이 꿈의 액수야.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200을 통장에 차곡차곡 모은다? 이거 진짜
거의 그냥 입롤 같은 거야. 입롤. 브론즈 새끼들이 입롤은 존나 지들이 다 페이커잖아. 200은 내가 진짜 웬만한 대기업급도 저는 솔직히 좀 요즘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다 보면은 200 모으는 거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최소 그냥 투잡 3잡 해야지 4년 모아서 1억 모을 수 있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30대에 1억은 있어야지 이딴 소리 하는 것들은 다 무조건 걸르면 되고요. 사회 초년생이면 월 100도 잘하는 거, 그쵸? 100도 진짜 힘들어요. 사회 초년생은 그냥 아예 모으는 자체가 힘들어, 진짜로. 왜냐면 사회 초년생이면은 일단은 내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부모님한테 얹혀 살 때는 이거를 잘 모르다가, 예를 들어 대부분의 요즘 20대들은 부모님한테 얹혀 살다 보면은 식재료나 어떤 샴푸, 비누 이런 것들이 집에 당연히 자동으로 있잖아. 자동 복지야. 이거 그냥 기본 나라에서 주는 복지 같은 거야. 날 때부터 그냥 있는 거야. 그냥 그게 있는 거야. 샴푸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게 아니야.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서 독립하는 순간, 뭐야 씨, 돈 나갈 게 왜 이렇게 많아. 왜 부모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왜 보일러를 계속 끄면서 막 그 두꺼운 양말을 집에서 왜 신고 있고 왜 집에서 이거를 입고 계시는지가 그때부터는 이해가 되고, 그래가지고 사회 초년생이 진짜 100만원 모으는 것도 진짜 100만원 말이 안 돼. 그냥 돈을 10만원이라도 일단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사회 초년생은 제일 중요해요. 내가 10만원 모을 바에 이거 그냥 삼겹살에 소주나 한 잔 때려, 야 나와 친구들 불러가지고 10만원 더 있어도 내가 18이고 언제 부자 돼 하는 이 마인드면 좆됩니다. 근데 내가 10만원이라도 일단 모아보는 거야. 일단 조금이라도 모으고 이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 초년생은 처음부터 막 너무 큰 목표를 잡아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막 100만원 모아야겠다, 이거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는 내가 있는 게 많지도 않아. 그래서 처음에 하나하나 이제 살림 기구 같은 것도 내가 이렇게 모아야 되고 하나하나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예를 들어 정장 하나만 살래도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12개월 할부로 사야 될 거 아니야. 6개월 할부 이렇게 사야 되잖아. 뭐 하나를 살래도 할부 이렇게 사야 돼. 기본적으로 내가 일을 할 때 입어야 되는 거, 일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노트북 같은 게 필요해. 이거 무조건 12개월 할부, 풀할부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장만을 하다 보면은 사회 초년생일 때는 진짜로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 그래서 이번 답변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내가 돈을 만약에 못 모았어, 그리고 일단 내가 일을 안 한 상황에서는 돈을 못 모은 게 당연한 거고, 내가 일을 안 했을 때 알리바이가 얼마나 확실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남자도 있어요.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질문하신 분이 어떤 남자로 인해서 인생 역전을 할 그런 김치녀 마인드가 없다는 생각 가정하에, 같이 벌어서 우리 같이 모으면 된다라는 가정하에면은 남자 입장에서 오히려 내가 모은 돈은 한 2천 3천이야. 남자도 이제 군대 제대하고 뭐 학교 졸업하고 하면은 취업하려면 30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30 되자마자 취업을 해가지고 정말 꾸역꾸역 해가지고 한 2, 3천 모아놨어. 근데 여자를 만났더니 여자가 돈을 1억을 정말 모아놓은 거야. 정말 미친듯이 해가지고.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진짜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돼요. 남자는 생각보다 막 이렇게 개새끼 같은 마인드를 갖지 않아요. 남자의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여자가 나보다 돈이 많으면은 죄책감이 있어. 죄책감이 있고 내가 여자 보일 때 막 떳떳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가 오히려 모은 돈이 없고 이랬다 보면은 오히려 부담이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날 때 굳이 막 돈 못 모은 것 같다가, 취준생분이 돈 못 모은 것 같다가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리섭님이 인간은 자신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도태되는 기분이 들어서 남을 헐뜯게 되고 악플을 다는 등 점점 더 불행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들은 어떻게 하나요? 전업주부인 여자는 매일 집에서 늙기만 하고 사회 경력은 단절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미혼 친구들은 사회적 성취를 이루면서 하루하루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만 도태되는 느낌이어서 힘이 듭니다. 저도 솔직히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참고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그거를 싫어해서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들은 어디서 성취감을 느끼고 멘탈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요즘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안 해본 여성분들이나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들으면 이제 화부터 뻗치지. 진짜 존나 배부른 소리 한다, 이 생각부터 나잖아. 존나 배부른 소리부터 이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요즘 사회가 되게 각박해졌다고 느낀 게 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당연히 나도 성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사람이 당연히 하루하루 발전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멘탈이 단단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나를 분리시켜 놔가지고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 남자와 나를 우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우리. 그러니까 남자가 레벨업이 되는 게 나도 같이 레벨업이 된다고 우리 공동체고 경제 공동체잖아.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롤을 하잖아. 남성분들은 거의 다 롤이라는 게임을 아니까 롤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보듀오를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원딜이야, 원거리 딜러. 그리고 여자는 안에서 전업주부를 하는 사람은 서포터야. 서포터가 어떻게 합니까? 원딜한테 킬을 다 몰아주죠. 킬을 다 몰아주는데 롤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텀은 서폿의 라인이다. 원딜은 서폿이 떠먹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라인전을 바텀이 이기잖아? 그러면은 누가 이긴 거예요? 원딜이 이긴 겁니까? 아니지. 우리 팀이 이긴 거지. 결국에는 나의 역할이 있고 딜러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서폿이 원딜이 킬 먹는 거를 질투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서폿을 내가 해놓고 뭐 미드가 킬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먹을 거 하면서 막 미드 가가지고 라인 받아 쳐먹고 있고 막 탑 가서 CS 받아 먹고 있고 이러면 이게 맞는 거냐고. 물론 밖에서 일하는 남자들도 여자를 인정을 해줘야지. 그것만 되면 되는 거야. 남자들도 여자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그냥 밖에서 뭔가 성취를 하고 와서 여보가 이렇게 서포터를 잘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 다 여보 덕분이다 하면서 집에서 열심히 내조를 하는 그 아내한테 그 공을 다 돌리는 게 현명한 남편의 자세겠죠. 그래가지고 남편과 자기를 그냥 우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를 꼭 분명히 또 결혼 못한 노처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가스라이팅을 할 거야. 야, 너 집에서 그렇게 갇혀있는 거 답답하지 않아? 부터 시작해가지고 걔네들도 집에 가면은 외로워서 몸서리 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남편이랑 알콩달콩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혼하면 남인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마인드 때문에 지금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성 구독자분들 상담을 한번 해보면은 결혼 전부터 이혼했을 때를 생각을 하고 있어. 이래서 문제인 거야. 또 결혼 못한 여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 네 주머니 안 차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혼하고 큰일 난다. 이혼을 항상 상정해놔.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아지지. 아예 선택지조차도 없다는 생각을 해야 어떤 불화가 있고 이럴 때 최대한 끝까지 가보는데, 뻑하면은 나 이거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이혼해야겠다, 이 생각부터 나고 친구들한테 보면 야 요즘에 이혼이 흉도 아니래, 야 그냥 이혼해,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아무리 사회가 바뀌었다고 해도 결혼을 했으면은 내가 이 여자랑 아니면 이 남자랑 평생 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법적으로도 여자가 남편을 오랫동안 서포팅을 하면은 재산분할이 다 돼요.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20대에 돈 모으는 것과 얼굴에 투자하는 것 중 뭐가 더 유리할까요? 얼굴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하죠. 오늘 방송 초반부를 못 보신 분 같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바라는 거는요, 사실상 이 여자가 얼마나 개념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돈 가지고 자기 인생 역전하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여자가 돈이 없으면, 나도 만약에 돈이 없다면 그냥 없으면 없는 상태로 살아도 남자는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상태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도 괜찮고, 서로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어도 좋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 돈 모은 거 이런 거를 보는 거는 이 여자가 얼마나 생각 있게 살아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가 막 직장 생활을 하고 막 이래서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해서 나이가 30대 중반이야. 30대 중반이면 이 여자의 연봉과 어떤 일해왔던 경력을 봤을 때 얼마 정도는 모아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조차도 못 모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여자가 걸러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제 물음표가 뜨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 이 여자 대체 뭔 생각으로 이 지랄 인생을 산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20대에 본인이 뭐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상 일찍 결혼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 역전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결혼으로. 인생 역전하려고 해도 굳이 돈이 중요하지 않지. 왜냐면 인생 역전을 할 정도의 결혼을 원하는 거면 애초에 그 남자도 돈 갖다가 크게 그거를 받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정말 나 결혼 잘하고 싶다 하는 여성분들이라면 일찍 가는 게 확실히 좋아요. 일찍 가는 게. 일찍 가야 남자의 기준치도 되게 낮아지고, 아무리 여자의 직업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남자의 경우에도 그 여자의 됨됨이를 보기 위해서 그 여자가 얼마를 벌어놨는지를 보는 거예요. 됨됨이. 그래서 20대에 돈 모으는 것과 얼굴에 투자하는 것 중에는 당연히 얼굴에 투자하는 게 저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자인데요. 결정사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여자를 남자들이 안 좋게 볼까요? 이모가 큰 결정사 대표님이셔서 저도 일하게 됐는데 직업 특성상 색안경을 끼고 볼까요? 하는 일은 일반 사무직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아니요, 저는 안 좋게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야 돼. 항상 뭐든지 좀 똑똑하게 해야 돼. 어떤 남자를 만나면은 저는 결정사에서 일하는데 저는 실제 사람들의 평균적인 벌이라든지 우리나라 남자들의 막 그런 거를 다 아는데 요즘 여자들을 보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바래서 보통 시집도 못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인스타에서 보여지는 극소수 상류층들 말고 실제 사람들의 평균적인 생활이 어떤지 나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요런 것들을 어필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땡큐죠. 오히려 이 여자는 정말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여자구나 해가지고 오히려 더 가산점이 붙으면 붙었지, 그런 거 갖다가 뭐 딱히 안 좋게 생각할 건 없죠. 그러면서 이제 또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다면은 내가 결정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어줘 봤는데 내가 보니까 확실히 벌이 같은 것보다는 서로가 어떻게 잘 맞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 잘 버는 남자랑 또 잘 버는 여자 이렇게 아무리 이어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돈적으로는 풍족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금방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고, 오히려 정말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맞춰줬을 때 남자가 돈을 못 벌거나 이래도 서로가 잘 맞으면 결혼까지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다. 그래서 나도 주변에 막 돈만 보고 이런 여사친들한테 이런 얘기를 종종 해주는 편이다 하면은 남자 입장에서 너무 기분 좋지. 와, 이 여자 정말 괜찮은 여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출산율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저도 이제 출산율 문제는 손을 떠났다고 봅니다. 이제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한 세대는 좆된 게 맞아. 우리 세대는 좆되지 않았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우리 세대의 노인들을 이제 먹여 살리려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좆된 거고. 근데 이제 나라가 나중 가가지고 이제 수십 년 후에 애를 안 낳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막 저는 그때 돼가지고 뭐 나라 경제를 떠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기를 안 낳고 뭐 이래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혼을 하면은 가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결국에는 남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또 저 새끼는 친구 없는 사회 부적응자라서 저런 말을 한다 약간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많은데 친구도 남이에요. 친구랑 나랑 경제 공동체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부 관계라든지 또 애까지 낳아가지고 이렇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가족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사람이 정말 달라요.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요즘에는 또 외동딸 외동아들 막 이런 식으로 자라죠. 그러면은 그 몰려오는 고독감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회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서 애 안 낳으면 저렇게 좆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본 세대들이 그때부터 다시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십 년 후 이번 세대랑은 관계가 없어. 이번 세대들은 이미 오마카세, 인스타그램, 카푸어 이런 거에 다 이미 절여질 대로 절여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나마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하면 출산율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결혼하고 막 이렇게 피임을 계속 신경 써서 사고 이런 거는 힘들다 보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애기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는 의견이 좀 갈릴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전세라는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세. 그러니까 미디어를 막아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몇 번이나 영상도 만들고 막 이랬었죠. 근데 전세를 왜 막아야 되냐?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최소 전셋집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막 이런 말을 해도 안 돼. 아무리 막 신혼부부 때는 뭐 가난한 게 당연한 거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돈 모아서 같이 사는 거다라고 해봤자 씨알도 안 먹혀.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그런 걸 너무 많이 의식을 하기 때문에 너 어디 살아 하면은 나 어디에 월세방 구했어. 신혼집 월세 하면은 걔네 결혼 생활은 망한 거라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거든요. 아휴 저거 무슨 뭐 그지 같은 결혼했나 보다 막 이래. 근데 전세라는 걸 없애버리잖아? 그러면 어차피 집을 자가로 사는 애들은 거의 없어. 신혼부부들이.
그거야말로 진짜 가뭄에 콩나듯 진짜 상위 0.1%의 애들이나 결혼하자마자 이제 집을 사가지고 어딘가에 들어갈 거고 걔네들은 아예 논의 대상이야. 월세로 사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전부 월세. 이런 개념이 사실상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특별한 제도잖아요. 특수한 제도지 사실. 특별하다기도 조금 애매하고 또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막 재산을 축적하는데 막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돈 묶어 놓으면은 돈이 2년 후에 예를 들어 전세로 1억을 묻어놨다고 하면은 지금의 1억이 2년 후에 1억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만 사실 좋은 거예요, 전세 제도가. 뭐 전세는 솔직히 안 없어질 것 같긴 함이라고 하시는데 맞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세 지금 없앤다 그러면 서민들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소리 하겠죠. 그래서 안 없어질 것 같기는 한데 전세를 없애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월세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외국은 진짜 찐부자가 아닌 이상은 다 월세잖아. 그리고 월세가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그렇게 된다면은 전세금 때문에 약간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자꾸 찰필 미루고 이러는 거는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